그림 형제의 동화. 황금새.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 궁궐 뒤뜰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꽃밭과 정원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신기한 나무가 있었대요. 사과가 빨갛게 익어갈 때쯤 되면 임금님은 꼭 황금 사과의 숫자를 세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곤 했죠. 어찌된 일인지 꼭 사과가 하나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자 신하들이 임금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서 그날부터 매일 밤 병사들을 시켜 그 나무 밑을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임금님에게는 아주 듬직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맏아들이 첫날 밤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맏아들은 자정이 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역시나 사과 하나가 없어졌죠. 다음 날 밤에는 둘째 아들이 용감하게 나섰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12시 종이 울리자마자 둘째 아들도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고 아침이 되니 또 사과가 하나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어요. 막내는 형들처럼 잠들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하지만 임금님은 막내를 별로 믿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형들보다 더 못 믿어올 거야. 임금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내의 간청에 결국 그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막내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잠이 오지 않도록 애썼어요. 12시가 되자 갑자기 공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막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아래 깃털이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기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게 보였어요. 그 새는 나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막 황금 사과 하나를 따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막내는 활시위를 힘껏 당겨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새는 화들짝 놀라 날아가 버렸지만 화살이 새의 깃털에 살짝 스치면서 황금 깃털 한 개가 땅에 톡 떨어졌어요. 막내는 얼른 그 깃털을 주워 다음날 아침 임금님께 달려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씀드렸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신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저 깃털 하나가 이 나라 전체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깃털이 그렇게나 귀하다면 임금님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는 저 깃털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저 황금새를 내 손에 넣어야겠다. 결국 맏아들이 먼저 황금새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맏아들은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금새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숲 가장자리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맏아들은 재빨리 총을 꺼내 여우를 향해 겨누었어요. 그때 여우가 갑자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쏘지 마세요.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좋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황금새를 찾아가는 길이지요? 오늘 밤이면 두 개의 여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할 텐데 그중 한 곳은 불빛이 아주 환하고 안에서 사람들이 신나게 떠들썩하게 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 여관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겉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여도 다른 여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맏아들은 여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런 어리석은 짐승이 무슨 현명한 말을 할 수 있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아쉽게도 총알은 빗나갔어요. 여우는 잽싸게 꼬리를 흔들며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죠. 맏아들은 계속 길을 걸어갔고 저녁 무렵이 되자 과연 두 개의 여관이 마주 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한쪽 여관에서는 신나는 노래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맏아들은 생각했어요. 저렇게 초라한 여관에 들어가고 저렇게 좋은 곳을 그냥 지나친다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는 곧장 환한 여관으로 들어가 흥청망청 즐기며 황금새는 물론 아버지와 여우의 충고까지 모두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맏아들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황금새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여우가 나타나 똑같이 충고해 주었지만 그는 여우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여관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청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여관 창가에 서서 그를 불렀어요. 둘째 아들은 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 쾌락에 빠져 지냈답니다. 또 다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막내 아들이 용기를 내어 황금새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막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 임금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녀석은 형들보다도 더 황금새를 찾지 못할 게 뻔하다. 게다가 무슨 불행이라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녀석이다. 저 녀석은 원래부터 조금 모자란 녀석이야. 하지만 막내 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졸라대자 임금님은 결국 그를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여우는 다시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도 막내에게 목숨을 살려달라며 좋은 충고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막내는 마음씨가 착해서 여우에게 말했어요. 안심해, 여우야. 나는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여우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제 꼬리 위에 올라타세요. 막내가 여우의 꼬리 위에 올라타자마자 여우는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들판과 바위를 쏜살같이 뛰어넘으며 막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빠르게 달렸죠. 마을에 도착하자 막내는 여우의 꼬리에서 내렸고 여우의 충고를 떠올리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초라한 여관으로 들어가 조용히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가 들판에 나오자 여우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히 알려주겠소. 곧장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주 커다란 성 하나가 나올 것이오. 그 성 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누워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오. 그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코를 드르렁 골고 있을 테니까. 그 병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 여러 방들을 통과하면 마침내 황금새가 갇혀 있는 방에 도착하게 될 것이오. 바로 그 옆에는 아주 화려한 금으로 만든 빈 새장이 놓여 있을 텐데 절대로 새를 그 금 새장으로 옮기지 마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이 말을 마친 여우는 다시 꼬리를 내밀었고 막내는 다시 그 위에 올라탔어요. 여우는 다시 들판과 돌길을 정신없이 뛰어넘었고 막내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쉴 새 없이 휘날렸어요. 드디어 성에 도착했는데 정말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막내는 황금새가 나무로 된 평범한 새장에 갇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 옆에는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새장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탐스러운 황금 사과 3개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막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이렇게나 보잘것없는 새장에 그대로 두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지. 결국 막내는 나무 새장을 열고 새를 조심스럽게 잡아 금 새장으로 옮겨 넣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새가 온 힘을 다해 날카롭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깊이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깨어나 우르르 몰려와 막내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재판정에 끌려갔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막내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만약 바람보다도 더 빠르게 달리는 황금말을 데려온다면 목숨은 물론 황금새까지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막내는 풀이 죽어 성을 떠났지만 도대체 황금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때 길가에서 그리운 옛 친구인 여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보세요. 여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대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대를 도와주겠소. 황금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곧장 앞으로 쭉 가면 아주 커다란 성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성 안의 마구간에 바로 그 황금마가 있을 것이오. 마부들이 마구간 앞에서 잠들어 코를 골고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 조용히 황금말을 끌고 나오면 돼오. 다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소. 말 곁에 걸려있는 화려한 황금 안장을 절대로 쓰지 말고 평범한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안장을 얹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마친 여우는 다시 꼬리를 내밀었고 막내는 다시 그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여우는 돌길과 들판을 쏜살같이 뛰어넘으며 바람처럼 달렸어요. 모든 일이 정말 여우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막내는 황금마가 서 있는 마구간에 몰래 들어가 평범한 안장을 얹으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에게 이렇게 초라한 안장을 얹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군. 저기 있는 황금 안장이야말로 이 말에게 딱 어울리는 안장이 아닐까? 하지만 막내가 황금 안장을 말등에 닿게 하는 순간 말이 엄청나게 크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마부들이 잠에서 깨어난 막내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다음 날 막내는 다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막내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요. 저 멀리 황금성에 사는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온다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 황금마까지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막내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다행히 곧 충직한 여우가 그를 다시 찾아왔어요. 원래라면 그대를 불행 속에 내버려 두어야 마땅하지만 여우가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그대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번에도 돕기로 결심했소.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곧장 황금성으로 가게 될 것이오. 해질 무렵이면 그 성에 도착하게 될 텐데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황금성에 사는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욕실로 갈 것이오. 바로 그때 공주가 욕실 안으로 들어가면 곧장 달려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시오. 그러면 공주는 기꺼이 그대를 따라올 것이오. 하지만 절대로 공주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그러자 여우는 다시 꼬리를 내밀었고 막내는 그 위에 잽싸게 올라탔어요. 여우는 돌과 바위를 쏜살같이 뛰어넘으며 바람처럼 달렸고 막내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쉴 새 없이 휘날렸어요. 황금성에 도착해보니 정말 모든 것이 여우의 말대로였어요. 막내는 자정이 되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탕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죠. 막내는 용기를 내어 뛰어나가 공주에게 살짝 입을 맞추었어요. 공주는 기꺼이 막내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했어요.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막내는 단호하게 공주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공주가 점점 더 슬피 울며 발 아래에 엎드리자 마침내 허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공주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다다르자마자 왕과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고 막내는 붙잡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이 막내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내 목숨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하지만 내 창문 앞을 가로막아 내가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저 언덕을 없애준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단 8날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내 딸을 상으로 주겠다. 막내는 곧장 일을 시작해 쉬지 않고 삽질을 했어요. 하지만 7째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룬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고 모든 희망을 버렸어요. 그날 저녁 여우가 다시 나타나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대는 이제 제가 그대를 위해 애써줄 자격이 없으오.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가서 편히 잠이나 자시오. 제가 알아서 일을 끝내놓겠소. 다음 날 아침 막내가 눈을 비비며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정말 언덕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막내는 기쁨에 벅차 왕에게 달려가 과업이 끝났다고 보고했어요. 왕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했고 공주를 막내에게 주었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행복하게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충직한 여우가 다시 나타나 막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소. 하지만 황금만은 원래 황금성에 사는 아가씨에게 속한 것이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황금말을 얻을 수 있지? 막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여우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먼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대를 황금성으로 보낸 왕에게 데려가시오. 그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희가 있을 것이오. 왕은 기꺼이 그대에게 황금말을 내어줄 것이고 직접 끌어다 줄 것이오. 그러면 즉시 그 말에 올라타시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시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의 손을 잡아 그 말에 함께 타게 하시오. 그러면 아무도 그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라 바람보다도 빨리 달리니까. 정말 모든 일이 여우가 알려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어요. 막내는 황금마에 올라타 아름다운 공주를 태우고 순식간에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여우는 그 뒤에 남지 않았어요. 여우는 막내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제 제가 그대를 도와 황금새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돕겠소. 황금새가 있는 성 근처에 다다르면 아가씨를 잠시 내려놓으시오.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돌보겠소. 그리고 황금말을 타고 성의 뜰로 당당하게 들어가시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오.
그러면 그들은 그대에게 황금새를 기꺼이 내어줄 것이요. 세 장이 손에 들어오는 즉시 있는 힘껏 달려 다시 돌아오시오. 그러면 다시 아가씨를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정말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막내는 마침내 모든 보물을 챙겨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여우가 막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제 도움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해주시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숲속에 들어가서 저를 활로 쏘아 죽이고 제 머리와 발을 잘라 버리시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감사의 표시냐? 왕자가 기겁하며 말했어요. 나는 차마 그런 끔찍한 짓은 할 수 없다. 그러자 여우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저는 이제 그대 곁을 떠나야만 하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를 남기겠소. 부디 다음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하시오. 교수형에 처해질 죄인의 고기를 절대로 사지 말 것이며 우물가에 함부로 걸터앉지 말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여우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막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짐승이로군. 정말 괴상한 변덕을 부리는군. 도대체 누가 교수 형수의 고기를 사겠으며 우물가에 앉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어? 막내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말을 타고 즐겁게 가다가 예전에 두 형이 머물렀던 마을에 다다랐어요. 마을은 온통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히 알아보니 두 형이 곧 교수형을 당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그들은 바로 막내의 형들이었어요. 여러 악행을 저지르며 재산을 탕진한 뒤 붙잡힌 것이었죠. 막내는 형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돈을 내면 풀어줄 수 있소.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악한 자들에게 돈을 낭비하려고 하시오? 막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형들을 구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예전에 여우를 처음 만났던 숲에 도착했어요. 숲속은 시원하고 쾌적했기에 형들이 막내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자. 막내는 형들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심코 우물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형들이 막내를 뒤에서 힘껏 밀쳐 우물 속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공주와 말, 황금새를 모두 빼앗아 아버지에게 돌아가 버렸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시던 황금새를 가져왔습니다. 형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황금마와 황금성의 아가씨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금마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황금새는 슬픈 표정으로 노래하지 않았으며 공주는 슬픔에 잠겨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우물은 깊었지만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어 다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막내는 스스로 힘으로는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충직한 여우가 또다시 막내를 버리지 않고 나타났어요. 여우는 우물 안으로 뛰어내려와 막내가 자신의 충고를 잊은 것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오. 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다시 그대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올려주겠소. 여우는 막내에게 자신의 꼬리를 꽉 잡으라고 한 뒤 온 힘을 다해 위로 끌어올렸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오. 여우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대의 형들은 그대가 죽었다고 완전히 믿지 못해 숲 주변에 사람들을 몰래 배치해 두었소. 만약 그대를 발견하면 바로 죽이려 들 것이오. 그때 마침 길가에 거지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막내는 재빨리 그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왕의 성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가 갑자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말이 맛있는 듯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으며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던 공주는 마침내 울음을 멈추었어요. 왕은 너무나 놀라며 공주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공주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슬펐는데 이제는 너무나 행복해요. 마치 진짜 신랑이 드디어 돌아온 것 같아요. 공주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왕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들 중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바로 막내도 섞여 있었죠.
공주는 거지 옷을 입은 막내를 한눈에 알아보고 기쁨에 겨워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았어요. 악한 형들은 붙잡혀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막내는 아름다운 공주와 마침내 결혼하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불쌍한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왕이 된 막내는 숲속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여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졌소. 여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소. 이제 그대의 손에 저를 자유롭게 해줄 힘이 있소. 그리고 여우는 글썽거리는 눈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를 활로 쏘아 죽이고 제 머리와 발을 잘라버리시오. 왕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여우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했는데 다름 아닌 아름다운 공주의 사랑하는 오빠였어요. 그는 마녀의 무시무시한 마법 저주에서 마침내 풀려났던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